먼저 공부 자체가 이제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기출문제 위주의 공부가 우선적으로 되셔야 돼요. 이게 단계별 학습이 돼야 돼요. 단계별 학습이. 뭔가 내용을 다 투입한다 그래서 수험생이 그걸 다 흡수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위 0.1%고 상위 0.1%. 그래서 일단 단계별 학습이 돼야 되는데 많은 양의 내용을 내가 좀 줄여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그게 기출문제 위주의 공부예요. 기출문제를 보고 이 주제가 많이 나오네. 이 내용이 많이 나오네. 처음엔 기본서를 보면 뭐가 나오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제 기본서, 이론서를 보면 이 주제가 맞아 많이 나왔었어. 금융소득이 많이 나오는구나. 특히 또 계산형으로 좀 많이 나오는구나. 계산으로 좀 대비하는 주제구나. 어제 배운 뭐 총칙의 거주자 문제가 꽤 많이 나왔구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또 자주 나오는 지문 같은 거를 이제 스스로가 해독하면서 눈치를 채시는 거예요. 어제 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거주자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 이제 해외 파견 임직원 100% 직접 간접 출제한 그 지문이 많이 나왔죠. 그럼 또 오답으로 날 확률이 높아요. 사실 그 오답으로 구상하는 것은 교수님이 마음에 드는 지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법에 문제가 있거나 좀 실무상 좀 논란이 있거나 이슈가 있거나 개정이 될 내용이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출제하고 워낙 중요한 내용들을 출제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실무에서 이게 중요하지 또 이렇게 하기에는 수험생이 너무 벅차고 제한된 시간에 그 정도 경제에 이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기출문제를 통해서 빨리 눈치를 채시는 거야. 이 지문이 자주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기본서를 보시면 그냥 기본서를 단순히 읽힌 게 아니라 이런 주제가 많이 나왔었지. 심지어 이제 자주 보시면 17년도에는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점점 파악하시네요. 기본서 보실 때. 기본서 보실 때 내용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X라고 적어두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머리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저장이. 그게 수험생이 스스로가 돼요. 스스로가 이게 오답이 이렇게 나왔었지. 요게 오답이 나왔었지. 그걸 일단 빨리 파악하시고 근데 항상 또 그것만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도 좀 오답을 바꿔보고 또 X를 O로도 기본서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기본서를 기출문제 위주로 무조건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게 최우선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최우선. 사실 이것만 잘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거마저도 일단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비출 빈도수 높은 것부터 특히 하세요. 주말만 또 시간 효율성 없으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효율성 있게 하려면 빈도수 높은 것부터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빈도수 높은 거 어떻게 하냐? 객스 앞에 적혀 있죠. 객스 앞에 적혀 있어요. 객스 앞에 문제 부르표에. 그래서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마스터 하시고 그다음에 여유 되시면 이제 기출 문제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나온 것들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대시하시는 게 이제 학원에서 이제 푸는 기출문제에 아예 안 나왔거나 안 나온 유형들 그런 거는 이제 모의고사로 조금씩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에 개정된 내용들 개정된 내용은 당연히 이제 기출문제 없겠죠. 내년 개정 처음 개정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대비하시고 그러면 이제 합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지문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옆에 이제 체크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회독을 돌리시면서 계속해서 아리송한 지문들은 본인마다 있을 거예요. 그럼 1, 2, 3, 4, 5 중에서 1, 2, 3은 보통 이제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한 3개는 정말 쉬워요. 아닌 문제도 있지만 한 2개가 아리송하잖아요. 그 2개만 이렇게 체크해서 나 이제 시간이 좁혀질수록 뭔가 1000문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500문제 봤다 300문제도 100문제 봐야 되잖아요. 100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100지문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0지문. 내가 아리송한 지문만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그것만 시험 이제 나왔을 때 보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지문은 내가 공부를 했다 마스터했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지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을 점점 이렇게 좁혀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스스로 체크하셔서 뭐 형광펜이든 옆에 이렇게 점을 치든 V표를 치든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로 체크해서 그걸 많이 회독하시고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처음에 여유 되시면 다 풀면 좋겠으나 시간이 없으면 최근 5개년 위주로 푸신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5개년 위주로. 최근 5개년 풀어도 사실 충분해요.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뭐 지문이 없죠. 지문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 3번 풀었는데 3번 다 맞췄다. 그럼 이제 X 쳐서 안 푸시면 돼요. 근데 3번 풀어나 2번 이상 틀렸다. 그거는 이제 체크해놨다가 또 해도 계속 푸시고 그런 것들을 또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틀린 지문, 틀린 문제 위주로 계속 이제 양을 좁혀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회독을 돌리실 때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게 그 지문에 한정하지 말고 이제 항상 이론서와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보다 보면 그 기출문제의 요 지문의 밑에 달려있던 책 내용 이런 것들이 막 떠올려야 돼요. 막 여기까지만 끊겼지만 책에는 요 내용도 더 있었지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제 거주자로 보는 의제 사유 많았잖아요. 근데 단순 거주자로 본다가 아니라
거주자면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지. 이렇게 해서 국내 국외 원천 소득이 진다 해도 맞는 표현이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이 4과목, 5과목 다 하시면 이제 그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합격생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뭐 100% 아니지만 대부분 합격생들은 이런 식의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 막 뭔가 책에 없는 뭔가 문구들 아니면 적어놨어도 되고 스스로 뭔가 그런 기출문제 포인트들이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오듯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맞아 이게 18년도에 오답이 이렇게 나왔지 19년도에 최근에 또 나왔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본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입체감 있게 책이 막 기출문제와 책이 막 하나화 된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화. 그게 이제 시험을 합격하는 모든 사실 세무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공무원 학원도 가르쳐 봤지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모든 공부 시험에 되게 빨리 합격하는 효율성 있는 방법이에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고 정답 맞추는 건 의미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없다. 그거를 빨리 눈치채서 이제 마스터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그럼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면 되나요? 큰일 나요. 이거는 진짜 그냥 깡그리 암기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조금 비틀어 놓으면 틀린다면 조금 비틀어 놓으면. 그래서 항상 이론서와 문제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시험 직전까지 같이 보신다. 항상. 세법이나 다른 과목도 한 번 딱 듣고 뭔가 내가 공부 빡 하고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간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한 번 듣고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과목은. 제일 쉬운 재정학이나 행소법마저도 최소한 2-3번 들어야지만 뭔가 내 걸로 흡수되는데 세법, 재무, 원가 이런 조금 심한 과목들은 저도 1차 전까지 약 1년 한 3개월 동안 한 5번 이상을 들었다 보시면 돼요. 세법 과목만 5번, 세법 과목만. 근데 5번을 기본 강의 풀로 들은 건 아니고 분명히 쉬운 것들은 있죠. 쉬운 것들. 그런 건 당연히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잠깐 딴 생각해서 못 들었다. 그거는 복습 강의 넣어주잖아요. 그거를 빨리 1.0배에서 다시 듣거나 또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2번, 3번 또 듣고 이걸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빨리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빨리 강의를. 근데 이제 객관식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풀이는 웬만하면 안 들으셔야 돼요. 그건 수업 시간에 한 것만으로도 족하고 웬만하면 안 들으셔야 되고 이론 강의는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앞에 이제 이론 설명하는 거 있잖아. PPT 내용이라든지 책을 보면서 아니면 칠판을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들어보셔야 돼요. 자주. 그게 이제 또 빨리 합격한 대부분의 합격생들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수업을 뭔가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찾아서 모르는 걸 찾아서 반복적으로 듣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는 결국 반복이에요. 공부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독과 반복이에요. 회독과 반복. 한 번 듣고 내 거가 된다? 없다예요. 이 시험에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회독과 반복 얼마나 효율적으로 누가 끈기 있게 버텨내느냐 시험 전까지. 그게 합격의 지름길. 근데 반복도 좀 어려운 건 그냥 열심히 10회독했다. 1차는 고득점 할 수 있어요. 1차는 고득점. 근데 2차는 열심히 10회독했다. 30점, 20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2차는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차부터 좀 웬만하면 반복하면서도 계속 이런 위에 관련 이런 다른 것도 생각해보고 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왜 세법 그래도 수업 시간에 취지를 웬만하면 굉장히 많이 설명하려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도 수험생 때 몰랐던 걸 합격 후에 안 것도 많고 또 지금도 계속 뭔가 판례를 찾아보면서 몰랐던 이론들을 찾아보면서 최대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법이 이제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취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생각하면 이 똑같은 강의를 다시 들었을 때 느낌이 달라요. 아, 이걸 선생님이 얘기했었구나. 언제 얘기했었지? 와, 난 그때 안 들렸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나도 모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그런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반복하면서 생각하는 반복이 이제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오리엔테이션에 되게 자세히 얘기했지만 그땐 공감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 좀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어제 또 시험도 보고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자신감 심으시려고 얘기한 것도 있고 반타작하면 잘한 거라서 그랬어요. 반타작하면 진짜 잘한 거.